안녕하세요, 신작가입니다. 한류는 각종 시상식에서 상을 타는 것으로 그 대단함을 전 세계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작품들이 지속적으로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최근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넷플릭스에서 새롭게 공개한 시리즈 파트너 트랙입니다. 엘리트 로펌에서 일하며 차별에 맞서는 동양인 여성 변호사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공은 한국계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가 중국에서 커다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유는 원작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원작은 중국계 미국 변호사인 헬렌 완이 쓴 동명 소설입니다. 원작에서는 주인공이 중국계로 정체성에 대한 것과 중국 문화가 다양한 형태로 녹아있는 작품입니다. 그런데 넷플릭스 드라마에서는 중국을 한국으로 바꾼 것입니다. 덩달아 주인공의 가족들도 한국계 이민자로 바뀌었고 중국어, 중국 문화도 한국어, 한국 문화로 대체됐습니다. 업계에서는 넷플릭스의 이 같은 결정이 한국 콘텐츠에 대한 전 세계인의 관심을 방증하는 예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넷플릭스는 한국 오리지널 콘텐츠의 인기가 크게 높아지면서 한국 작품을 대거 확대한 것은 물론 한국계 미국인을 주연으로 한 콘텐츠도 늘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넷플릭스에서 공개된 수많은 작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의 공격을 피해 목숨 걸고 가려고 하는 곳을 한국으로 설정하거나 한국과 전혀 관련 없는 내용임에도 주인공의 이름을 한국식으로 짓거나 대사 곳곳에서 한국 문화 등을 소개하는 등 넷플릭스에는 곳곳에 한국이 숨어있는 작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게다가 중국은 넷플릭스가 서비스되지 않는 곳입니다. 넷플릭스가 중국을 한국으로 바꾼 것은 당연한 행동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너무도 황당한 적반하장의 행동을 하는 중국의 모습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021년 공개된 중국 드라마 기지적 상반장으로 여대생 4명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에는 여대생들이 기숙사에 모여 드라마를 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많이 보던 장면이 나옵니다. 공유 배우가 출연한 도깨비였습니다. 중국에서 합법적으로 볼 수 없는 한국 드라마를 우회해서 불법으로 보는 장면을 너무도 당당히 드라마 속에 연출한 것입니다. 최근 드라마 도깨비가 중국에서 리메이크 된다는 소문이 현재 온라인에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한중 합작으로 45분씩 36부작으로 제작되고 넷플릭스에도 서비스된다는 구체적인 소문입니다. 그런데 중국 현지에서는 원작을 망치지 말라며 부정적인 반응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태국에서는 흥미로운 설문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 7일 태국 마히돈대 경영학과 붕잉 콩하차파 교수팀이 발표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화 분야에서 태국에 영향을 미치는 나라로는 한국이 5점 만점에 3.92점으로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중국이 3.9점으로 2위, 일본이 3.71점으로 3위, 미국이 3.64점으로 4위 순이었습니다. 어느 나라 영화, 드라마를 가장 좋아하느냐는 질문에 한국은 42.1%라는 압도적 수치로 32.1%인 미국과 15.2%인 중국을 가볍게 제쳤습니다. 해외 뮤지션 선호도에서 한국은 31.4%로 45.2%인 미국에 이어 2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조사에서 한국은 패션, 라이프 분야에서도 태국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조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한국은 태국인들의 전반적인 삶에 커다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태국에서 직접 촬영해 올린 한류 상황에 대한 제 영상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최근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한국 감독이 있습니다. 우선 넷플릭스 세계 순위를 살펴보겠습니다. 9월 13일 넷플릭스 TV쇼 전세계 순위입니다. 10위에 우영우가 자리하고 있어서 아직까지 식지 않은 세계적 인기를 알 수 있습니다. 7위에는 신사와 아가씨가 차지했습니다. 신사와 아가씨는 지난 7일 글로벌 3위까지 순위가 치솟기도 하면서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위는 수리남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리남은 지난 9일 전편이 공개된 지 이틀 만에 넷플릭스 TV쇼 부문 세계 8위를 기록하며 무서운 기세로 순위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수리남은 현재 미국, 영국 등 거의 모든 국가에서 시청 순위 10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수리남은 공개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앞으로 더 많은 관심을 받으며 순위 상승할 것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리남의 감독이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2005년 개봉한 영화 용서받지 못한 자의 한 장면입니다. 군생활에 부조리를 고발한 내용으로 호응을 얻었던 용서받지 못한 자는 지금까지도 많은 이들에게 회자되는 명작 중 하나입니다. 이 작품에서 하정우 배우는 말년 병장 태정역을 실감나게 연기해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용서받지 못한 자에서 고문관 역할을 했던 배우가 하정우 배우만큼의 인지도를 쌓고 있고 최근에는 수리남을 통해 세계적인 주목까지 받고 있습니다. 하정우 배우에게 손바닥을 맞던 배우는 윤종빈 감독이었습니다. 윤종빈 감독의 필로그래피를 보면 굉장히 화려합니다. 용서받지 못한 자, 범죄와의 전쟁, 군도, 공작 등의 영화를 감독했고 최근에는 넷플릭스의 수리남까지. 공개되자마자 전 세계의 호평을 받으며 슈퍼스타로 떠오른 윤종빈 감독. 일각에서는 제2의 오징어 게임이 될 것이라는 예상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성공한 시리즈라는 평을 받고 있는 오징어 게임은 또 새로운 기록을 만들어냈습니다. 미국 LA시는 매년 9월 17일을 오징어 게임의 날로 지정해 기념하기로 했습니다.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미국 대중문화에 미친 영향력과 성과를 기념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이 인기에 힘입어 이정재 배우는 미국의 신화라 불리는 스타워즈 시리즈의 주인공으로 캐스팅돼 모두를 놀라게 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오징어 게임은 에미상 6관왕을 달성하며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에미 시상식에는 영희 인형이 등장해 모두의 시선을 끌기도 했습니다. 미국 시간 12일에 있었던 에미상 시상식에서는 오징어 게임이 주인공이었습니다. 오징어 게임은 게스트상, 시각효과상, 스턴트 퍼포먼스상, 프로덕션 디자인상에 이어 나무주연상과 감독상까지 받아 6관왕이라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 모든 기록은 아시아 최초입니다. 속보,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 에미상, 감독상 등 6관왕, 외국어 작품으로 첫 수상. 이 소식은 일본에도 대대적으로 보도됐고 일본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을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감독은 카이지에서 영감을 받아 이번 작품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서바이벌 데스 게임계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일본의 카이지나 라이엇 게임이 왜 해외에서 상을 받지 못하고 세계적 히트가 되지 않는 것일까? 내용 면에서는 오징어 게임과 비교해 손색 없다고 생각하지만 일본 작품은 어디까지나 국내용으로 세계 시장을 겨냥해 만들지 않았다. 이건 엔터테인먼트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일본은 물건을 만드는 건 잘하지만 판매가 정말 서툴다. 그래서 한국이 그것을 세계용 패키지로 만들어 대박을 터뜨린다. 물론 한국 드라마 제작자도 우수하지만 일본은 세계 패키지를 공부해야 할 것이다. 시대 배경적 타이밍이 좋았다고 해도 아카데미상에 이어 에미상까지 수상한 것은 위협이라고 생각한다. 일본의 현상을 걱정하는 소리가 많은데 일본 원작의 헐리우드 영화도 옛날부터 있었고 홍콩 영화는 수십 년 전부터 세계적인 시민권을 얻고 있다. 일본 국민 전원이 위기감을 갖지 않은 결과가 지금 특정 기업 때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재밌었지만 기대 이상은 아니었다. 일본은 데스게임 쪽이 앞서가고 있고 많은 작품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 수상은 조금 복잡한 마음이 든다. 오징어 게임은 어쨌든 홍보가 엄청났던 것 같다. 판매 방법, 세계에 어필하는 것에 관해서 한국은 정말 대단하다.